나르시시스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등 우리를 괴롭히는 폭군들에 대한 지식을 지겹도록 많이 쌓아왔지만, 그리고 자존감과 상처 치유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왔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상대방이 가족이 아니라면 최대한 멀리 떨어지시길 바래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포기할 수 없는 가족이 그렇다면, 그리고 도저히 멀리할 수 없는 상대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봐야겠죠. 많은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하지만 이론과 실제는 완전히 다른 것을 느낄 때가 많으실 겁니다. 군대에 대해 책으로 공부한 사람과 실제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 서로 얘기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잡한 전문 용어와 이론들에 대해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여러분에게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을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직접 체험하고 모든 과정을 잘 완수한 쪽을 더 신뢰하게 되죠. 무엇이든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실전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실전을 아무리 많이 겪어도 사실 제대로 된 이론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죠. 이론과 실전 능력이 함께 있어야만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우리를 괴롭히는 폭군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전법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이 방법들을 완벽하게 소화시키려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시면 아무리 대처법을 완벽하게 숙지하더라도 제대로 된 효과를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대처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주의할 점들을 먼저 말씀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뇌의 구조, 생각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해야 합니다. 저의 동영상들을 반복해서 듣고 내용에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가치관과 마인드, 생각하는 방법 등이 전반적으로 변한 상태에서 그 대처법들을 실천해야지 지엽적으로 단어나 문장만 외워서 적용할 상황이 아닌데 판단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특히 감정을 배제하지 못하고 실천을 한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성공을 할 수는 있지만 그 후에 후유증이 생길 수 있어요.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건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내 몸에 새로운 근육을 하나 만든다는 생각으로 부단히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어요. 연습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피와 살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게 될 겁니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문제가 크고 복잡해질수록 더 넓고 깊은 시야를 가지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엄청난 지혜와 실천 능력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문제만 잘 해결한다면 엄청난 능력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문제만 제대로 해결해낸다면 모든 인간관계와 처세술에 있어서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기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생각해온 것보다는 쉽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피하지만 말고 정면으로 부딪혀 해결하면서 세상에 꼭 필요한 리더로서,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누군가가 고압적인 태도로 말한다고 해서 그걸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기분 나빠할 뿐이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폭군들은 이 고압적인 태도를 아주 두려워합니다. 감정적으로 부르르 떨면서 화내는 목소리가 아니라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고 또박또박 말하는 단호한 목소리를 무서워하죠. 이들은 말의 내용보다는 자세와 목소리에 훨씬 더 영향을 받습니다. 본인들이 고압적인 태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고 그 위에 올라서기 위해 이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억지를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도 자신만만하고 뻔뻔한 태도로 상대를 대하는데 그렇게 하면 상대가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힘의 논리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로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의외의 사실을 깨닫고 제가 가르쳐드릴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스마트하게 지속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그 대처법들을 적절히 잘 사용하시면 그들은 당신을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을 무서워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당신이 작은 목소리로 말을 해도 움찔움찔 겁내며 눈치 보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 정도까지 이르게 되면 그들 앞에서 여러분이 완전히 승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폭군은 어느새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당신 편을 들어주는 호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짜증이 날 정도로 당신의 눈치를 심하게 보고 당신의 흠과 단점까지 모두 장점으로 보며 칭찬해 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관계에서 리더 역할을 하면서 모든 질서를 바로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가진 지식을 몸으로 실천하여 보여주며 롤모델이 되어주세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면서도 늘 융통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경청하고 수용하고 공감하는 대화 방식을 직접 보여주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보다는 해결 방법에 집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폭군이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무조건 여러분을 따라하게 돼 있어요. 긍정적 사고방식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 행동을 잘했을 때와 못했을 때를 가려서 적절한 보상을 해주면서 3살 배기 어린아이 대하듯 가르쳐주면 됩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대화가 넘쳐나고 웃음이 가득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 사람이 집의 안팎에서 당신을 칭찬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야생동물같이 조절이 안 되던 사람이 순한 양처럼 잘 따르는 것을 보며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느끼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부터 저는 폭군들에 대처하는 실전 방법을 시리즈로 다룰 예정입니다. 대상에 따라 3가지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가족이 아닌 친구나 직장 동료나 상사 등 나와 좀 거리가 있는 폭군들을 대상으로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가족처럼 나와 가까운 관계인데 신체적 학대가 아직 없는 경우를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가족처럼 나와 가까운 관계인데 이미 신체적으로 학대를 경험한 경우에 대처하는 법을 다루도록 할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주의점들을 기억하면서 그 영상들을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뭔가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몸에 단단한 근육이 생기려면 장기간의 고된 훈련이 필요하듯이 단기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수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민망한 상황들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을 각오를 하셔야 해요.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여러분과 주변의 모든 것이 바뀌는 경험을 분명히 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